파트 3 글로벌 경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는 4챕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챕터 10에 글로벌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주요 내용 및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 앞에는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글로벌 조직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들 P&G라든지 유니레버, 나이키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글로벌 인사관리에는 혼다 자동차의 미국에서의 인사관리 정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인도에서의 인사관리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직관리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특별히 3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 이 3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국제사업부제 조직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거나 자국에서 형성된 비교우위를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하는데 점을 두는 글로벌 기업의 조직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국제 사업부제 조직의 대표적인 게 뒷부분에 말씀드린 P&G 조직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별 조직구조 형태는 현지화 요구에 대응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국가별 조직구조다. 대표적인 예로 유니레버의 사례를 들어갖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조직구조는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대응을 높이는 한편 비용을 낮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역점을 두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현지화를 할 것이냐 표준화를 할 것이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글로벌 조직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별 조직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지의 요구사항에 맞는 현지화된 조직구조를 추구하는 게 목표고요. 국제사업부제 조직구조는 표준화를 통해 갖고 효율성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원가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구조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는 이 3가지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죠. 그 매트릭스 조직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국제경영론 제 수업 시간에 챕터 11 International Strategy and Organization에서 International Division Structure라고 첫 번째로 배우셨죠. 본사가 있고요. 각 사업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터내셔널 디비전을 두고 해외 국가들의 사업 부서를 관리하는 형태 국제사업부제 조직이 있었고 그림으로 보시자면은 인터내셔널 에리어 스트럭처 이게 국가별 조직 또는 지역별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본사에 아시아 지역, 아메리카, 유럽, 미들 이스트 같이 이렇게 쭉 있고 아시아 지역은 또 재팬, 차이나, 사우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나누는 조직 형태가 있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프로덕트 스트럭처 해갖고 본사가 있고요. 비행기 만드는 부서, 열차, 자동차 이런 부서에서 안으로 또 나눠가지고 또 각 지역별 국가별 이렇게 나누는 글로벌 프로덕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국가별 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글로벌 매트리스 스트럭처라는 것을 배워봤을 텐데 여기 본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각 부서별로 제품 부서별로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격자 구조를 띠고 있고 지역별 책임자와 부서별 책임자 둘이 검토를 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매트릭스 사업구조에서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책임자가 둘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전략을 짜갖고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시간과 책임자가 2명이기 때문에 갈등
갈등과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국제 경영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상기해 보고요. 이어서 조직이 있으면 조직 안에는 직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데, 파견인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현지 고용인을 어떻게 고용하며 훈련, 임금, 노사관계, 현지인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글로벌 인사관리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갖고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국제사업부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례 93번에서 다루고 있는 P&G를 들 수 있는데, P&G는 프락터 앤 갬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는 다양한 식료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누라든지 치약, 생활용품들을 다루고 있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 P&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현지 대응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인 국제사업부제 조직을 취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P&G 기업으로서, 국제사업부 조직 하에는 P&G의 유럽 지사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본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긴밀한 연결 관계가 다양한 제품 개발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P&G의 의사결정은 신시내티 본사로 집중이 되어 갖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화를 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구성에서도 미국 출신의 직원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시켜 P&G 본사의 정책과 철학을 잘 이해하는 직원을 유럽에 배치한다. 그리고 P&G는 국제사업부 조직의 특징인 하향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최고 경영진은 신제품, 직원 채용, 승진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형태에 관하여 모두 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P&G의 국제사업부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특징이 글로벌화된 제품, 프로덕트, 특히나 규모의 경제, 그 다음 비용을 줄이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P&G는 국제사업부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G와 비슷한 사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유닐레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조직,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현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지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별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소비자 부분의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유닐레버를 들 수가 있고요. 현지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과 무역 장벽의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자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국가별 조직 구조 형태를 선택을 했고, 이는 현지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됐죠. 유닐레버가 선택한 국가별 조직 구조는 특히 현지화를 강요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의 회피에 효과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력 충원에서도 본사에서 핵심 관리직을 파견하기보다는 실력을 검증받은 현지인을 주로 채용하여 배치를 한다. 이런 점에서는 P&G랑은 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이키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계와 현지와의 적절한 균형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조직 구조로 세계화를 강요하는 측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요. 또한 현지 대응 측면에서도 본사에서 축적된 브랜드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현지 계열사들이 현지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분권화해서 현지국에 적합한 마케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의사결정에 집권하는 제품 품질이라든지 전체적인 브랜드 관리, 생산 관리, 선택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집권화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권화와 집권화를 잘 균형을 이루는 게 글로벌 조직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이키의 조직 구조는 일부 의사결정은 중앙 집권화하여 효율성의 확보를 통한 세계화를 추구해 나가고, 다른 일부의 의사결정은 분권화를 통해 현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키의 글로벌 조직 구조가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세계화, 현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조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직 안에는 근로자라든지 직원이 있죠.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인사관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사관리 전략에서는 고용이나 훈련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인사관리에서 다루고 있고요.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잘 해야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은 또 인사라든지 조직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미국 혼다의 인사관리 전략을 예로서 사례로 설명을 해보죠. 현지인 고용이라고 해갖고 공장 설립을 오하이오주의 메리스빌로 선택을 했고, 혼다 아메리카사와 현지 부품업체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부품업체의 종업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품업체에 한 번 고용된 사람은 혼다 아메리카에서 절대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갖고 현지인 고용을 했고요. 현지 변호사에 의해 추천된 미국인 관리자를 고용했고, 참을성이 있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성실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현지 고용을 했고, 교육 훈련 전략으로는 실시한 정신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근속을 장려하고 경쟁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사고와 행동을 폭넓게 깊이 할 수 있게 하는 인간상을 강조하는 교육 훈련 전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기술 교육을 위해 1988년에 메리스빌의 ADC Associate Development Center를 개관하여 운영했고요. 혼다가 임금 전략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모든 종업원에게 정기적인 임금 인상을 하였고, 특히 처음 입사한 종업원들에게는 18개월 동안 3개월의 기간을 두고 6번의 기본급을 인상하여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회사의 규칙을 잘 지킨 종업원에게 매년 말 정규급여의 5%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전략을 썼다. 근데 이 사례가 좀 오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5%를 주는지 18개월 동안 3개월의 기간을 두고 6번의 임금을 두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이전에 혼다가 임금 전략을 이런 식으로도 썼다는 걸 우리가 그냥 그 역사적 차원에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노사 전략은 혼다 아메리카의 종업원들은 고용인, employees, 종업원, workers라는 용어 대신에 associate, 동료라는 뜻으로 용어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3대 자동차의 생산 종업원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노조
혼다 자동차 종업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실패를 했고요. 하여간 미국 혼다가 노사 전략을 잘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97번 사례로 현대자동차 인도에서 어떻게 인사 관리를 했는지 핵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표 몇 개를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고용 전략으로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서너 배의 인원을 추천받아 관리자를 선발했고 해당 업무의 한국인 주재원이 업무 관련 능력을 평가한 후에 인도인 부사장과 한국인 인사차장이 품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급여를 협상했고요. 인도 현지 법인 사장으로 인도인을 고용했으며 핵심 요직인 공장장에는 모두 한국인을 배치했네요. 교육 훈련 전략으로는 총 인원 약 200명의 조반장 후보들을 1, 2개월의 일정으로 울산 공장에 보내 관련 기능과 지식을 익히게 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각종 포상을 통해 목표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네요. 보상과 승진 전략에 있어서는 급여와 승진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노사 전략으로는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현대자동차의 기업 문화와 정신을 교육시키는 한편 인도인 관리자를 통해 기능공들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했죠. 캠페인과 의식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이 머신 캠페인과 MB로 2000 캠페인을 통해 인재, 제일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재밌는 표가 있어가지고 요거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1에 인도인의 특성과 대응책으로 현대자동차 인도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인도인의 신체적 특성, 신분제도, 종교적 영향, 업무 추진 방식, 의사소통, 정서 특질 요런 게 완전히 고착화된 건 아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현대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보면 신체적 특징으로 인도인들의 허약한 체질, 결근율이 그렇게 해서 높게 나타나고 시간 준수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명확한 지시라든지 목표의식, 지속 교육을 했고요. 신분제도의 영향이 잔존하고 타계급의 배타적인 조직으로 좀 단체 단합에 저해를 줬다. 그래서 공정한 대우를 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고 종교 영향으로 강한 윤회의식을 갖고 있고 성실하나 목표 달성 의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각종 포상을 통해 목표와 책임 의식을 교육했고요.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오랜 식민 생활로 복종과 반항 의식이 병존하는데 권위에 복종하나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철저한 중간 점검을 했고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 작업자 대부분 서툰 영어를 쓰고 있어서 현지 관리자를 통해 간접 대화를 했고요. 제한 제도와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 노력했고 정서적 특질로 농업 위주의 전통 사회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여리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정서적 배려 등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인도에서의 인사관리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글로벌 조직 관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국제사업부 조직인 P&G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부들이 현지화라든지 국제화, 표준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P&G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갖고 표준화 제품을 국제 사업부 조직을 통해 공급하려고 했고요. 이와 반대로 유니레버는 국가별 사업부 조직을 통해 갖고 해당 국가의 현지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
조직 구조를 통해 가지고 현지화와 표준화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고 했고, 요거 이외에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글로벌 매트릭스 사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매트릭스 사업부 조직은 제품별, 즉 사업부 조직 구조와 지역별 조직 구조가 격자 구조로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그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글로벌 인사 관리를 통해 갖고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상, 그 다음에 노사 관리, 이런 것들을 혼다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향을 반영해 갖고 인사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결근율이라든지 이직률을 낮추고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여러 가지 인사관리 전략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